오케이, 들어보자. 일단은 저희가 한글 파일로 시나리오랑 다 써오긴 했거든요. 시나리오를 한번 보자. 일단은 저희가 컨셉을 정했는데 컨셉은 이 컨셉이 이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3 곱하기 9 모듈이 길게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복도식으로 써서 주변에 방을 하나씩 붙였거든요. 그리고 입구에서 끝까지 가면은 그 층고가 높은 계단실이 있고 2층으로 침실이 연결돼 있어요. 일단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컨셉은 컨셉이 어떤 거지? 시나리오를 먼저 그러면 한번 네. 얘기해봐봐. 일단은 저희가 건축주를 정했어요. 그래, 건축주가 20대 후반에 이제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거든요. 그래서 2인 가구가 사는 형태로 2인 가구.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뭐 남편은 사무직 계열 종사자고 부인은 요리사. 그래서 요구 사항이 부인이 요리사니까 부엌 공간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실 천정을 보이대서 층고가 2층 높이로.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가 뭐 대지나 이런 것까지는 계획이 없어가지고 대지는 안 해도 돼. 그래서 뭐 방향 뭐 이런 거 아직 일단은 정해놓긴 했는데 그런 거 생각 못했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면은 2층에 난간이 있는데 난간 위에서 1층을 내려다 볼 수 있거든요. 거실을. 스케치업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벌써 스케치업도 배웠어? 일단은 해봤어요. 뭐 뭐든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된 상태네. 이게 일단 열심히 해봤죠. 지금 이쪽이 현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주방. 그래서 어디가 주방? 여기? 네. 주방이 생각보다 안 큰데? 이게 저희가 모듈을 최대한 활용하려니까 다용도실을 이제 확장된 주방으로 이용하게끔 했거든요. 화장실도 뭐 여기 배치돼 있고 거실이 이쪽에 그리고 계단실 그리고 계단실 밑에는 창고로 이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2층 올라가면은 이렇게 난간이 돼 있어서 1층을 볼 수 있거든요. 어디가? 거기가? 네. 그러면 지금 요 밑에 여기가 거실인 거네? 네, 그렇죠. 조금 좁긴 한데 거실이 많이 작지 않아? 그렇게 복도 사이즈가 거실의 2배야. 그건 그렇죠. 그리고 2층에서 침실로 들어올 수 있고 침실이랑 화장실 사이에 그 파우더룸을 놔둬서 화장대나 이런 것들 놔둘 수 있는 공간 놔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붕이 경사자잖아요. 빗물 같은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이것도 면적이다 보니까 지붕 공간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집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근데 경사지겠어? 경사진 게 마음에 들어? 아니 빗물이 떨어져야 하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경사가 아닌 집 많잖아. 그렇죠. 그럼 걔네는 빗물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 그거는 아니죠.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빗물 처리를 위해서 네. 굳이 사선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진짜요? 제가 근데 좀 그렇게밖에 생각. 그건 어차피 설계를 하게 되면 네. 다듬어가는 과정이니까 그건 뭐 됐다 치고 네. 일단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보자. 시나리오가 네. 생각보다 좀 짧거든. 네. 그럼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하는? 길게 쓸수록 좋아. 좀 더 자세하고. 그렇지. 길게 쓸수록 좋은 게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우리 와이프랑 둘이 살아. 네. 애가 없단 말이야. 그럼 딱 나랑 비슷하자. 네. 물론 난 30대지만. 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둘이 사는 집이야. 네. 그럼 나는 전문직이고, 뭐 네. 우리 와이프가 요리사라 치자. 네. 그러면 네. 요구사항을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더 길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네가 네. 내 집을 설계해 주려면 네.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게 딱 뭔가 해오겠지, 그지? 해올 거야. 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들까? 안 네가 한 게. 들리겠죠? 그러면 일을 여러 번 하잖아. 네, 그지? 내가 이건 저는 이게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이러면 계속 고쳐야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고 네. 자료를 많이 만들어. 네. 네. 완전 자세히 하고 계신 것 좀 같아요. 적은 걸까요? 네, 적어주세요. 자세할수록 좋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의 취미는 뭘까? 네, 만약에 내가 취미가 있어. 네, 내가 교수인데 나는 집에서 책 안 봐. 보기가 싫어서. 네. 학교 오면 책을 많이 보니까 네. 책 보기가 싫어. 그리고 내 전공이 약간 디지털 건축 쪽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해. 네. 집에 가면 난 컴퓨터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러면 집에 서재가 있을 필요가 있나? 필요 없죠, 사실은. 그지? 네. 그럼 그런 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컴퓨터 잘 안 쓰시고 책도 잘 안 보시면 네. 뭐 취미가 어떻게 돼? 집에 가면 뭐 하세요? 물어봐야겠지.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니즈를 파악해야 되잖아. 네, 요리사야. 네. 와이프가 요리사인데 요리사도 어떤 분들은 요리를 정말 즐겨. 네. 집에서도 막 요리를 해. 근데 또 어떤 요리사분들은 그걸 일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면 요리를 안 하는 분도 있어. 아, 서재를 안 만드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면 집에서 맨날 맞벌이니까 네, 집에 있는 시간이 적은 거야. 네, 그래서 주말이 아니면 특별히 뭐를 안 만들어 먹어. 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어. 없죠. 그럼. 그지? 네. 근데 또 반대로 이분이 약간 요리 연구하는 스타일이야. 네. 그래서 평소에도 집에서 뭘 되게 많이 만들어 먹는 분이야. 네. 그러면 요리를 많이 하니까 주방이 커야겠지. 네. 주방만 큰다고 되겠니? 냉장고도 커야 되겠지. 그렇죠. 그지? 그럼 냉장고도 막 2대 3대 갖다 놓고 뭐 이럴 거야. 네. 그럼 뭐 김치 냉장고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주방이 지금 네가 보여준 사이즈보다 아마 훨씬 커야 될 수도 있어. 네.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지? 그리고 이분들이 자녀 계획이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네. 모르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자녀 계획이 사실은 있는데 뭐 몇 년 뒤에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수도 있어. 아, 그 정도까지. 그런 수도 있어. 그리고 이분들이 취미를 같이 즐기는 취미야. 근데 집에서 안 하는 취미야. 네. 밖에 놀러 다니는 취미야. 네. 주말에도 집에 잘 없어. 이럴 수도 있어. 그지? 네. 그럼 거실이 커야 될 수도 있고 작아야 될 수도 있어.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 대신에 저녁 늦게 맞벌이하고 집에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거실은 작아도 되는데 침실을 크게 만들어줘야 돼. 그지? 네. 그럼 그런 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잘 짜려면 네.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짜냐에 달려있어.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잘 짜면 네. 이 사람이 원하는 요구사항 정리가 잘 되면 네. 그걸 가지고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어내면 그게 컨셉이 되는 거야. 네.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볼게. 또 신혼부부니까 나는 이 신혼부부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줄 것인가. 많은 시나리오를 짰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남편은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한 7시에 일어나야 돼. 네. 그치? 근데 와이프는 요리사인데 자기 식당을 운영하고 그 식당이 오픈이 뭐 11시, 12시야. 네. 그러면 스케줄이 다르겠지. 그렇죠. 그치? 그럼 이 스케줄에 의해서 아침 시간에 집에 머무르는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어. 네. 그치? 짧게. 네. 그럼 그 아침 시간에 이 사람은 뭐 할까? 그냥 일어나면 그냥 대충 씻고 바로 일하러 가는 걸까? 아니면 잠깐이라도 여가 같은 거.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네. 어디 조그마한 티룸 같은 데 앉아서 책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 바깥 구경하면서. 그쵸. 그지? 네. 이런 게 시나리오가 되는 거야. 하나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을 상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왜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면 적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계획을 짜면 그게 자연스럽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의 취미가 아까 얘기했지. 티룸이야. 그지? 그럼 네. 티룸이 있어야 돼. 티룸 필요해. 거실은 생각보다 안 써. 네. 맞벌이니까. 주말에는 뭐 밖에 놀러 다녀.
여행하고 다니고 막 그래. 네. 등산도 하고 막 그래. 네. 그럼 주말에도 집에 잘 안 없어. 거실이 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거실이 있어도 되지만 거실이 작아도 돼. 그지? 근데 안방은 커야 돼. 왜냐면 저녁에 오면 둘이 안방에 조그마한 바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냉장고를 조그마한 거 갖다 놓고 맥주 같은 거 채워놨다가 저녁에 일 끝나고 오면 둘이 앉아가지고 안방에서 TV 틀어놓고 그지? 네. 조그마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커튼 이렇게 젖혀놓고 야경을 보면서 맥주를 먹고 둘이 뭐 얘기를 좀 하다가 자는 그런 걸 수도 있어. 네. 그지? 네. 근데 이런 게 시나리오인 거야. 어떠한 계획으로 네가 해주느냐는 그 시나리오를 니네가 짜면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실들이 다 나왔잖아. 네. 그지? 그러면 정확하게 면적은 몰라도 네. 거실이 큰 게 좋아, 안방이 큰 게 좋아 하면 아까 안방이 큰 게 좋겠다 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럼 안방 면적이 거실보다 한 1.5배는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야. 네. 1층도 있고 2층도 있을 거야. 네. 그럼 1층은 거실이 클 필요가 없으니까 요만큼. 근데 주방은 좀 커야 되니까 주방 면적은 한 이만큼. 그지? 네. 이게 주방, 이 거실. 거실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지? 그럼 화장실 면적은 이분들이 둘이 사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집에 방문을 많이 안 한다. 뭐 친정, 시댁에서 잘 안 오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1층에 화장실을 이만큼 크게 해줄 필요가 있어? 보통 안방에 있는데? 필요가 없겠지. 혹시 그러면 아예 1층에 화장실 아예 없이 그럴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아, 우리가 이 사람의 조건에 맞췄을 때는 1층에 화장실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 네. 안 만들어도 되지. 네. 예를 들어서 거실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굳이 없다. 그럼 거실 아예 없애버린다. 아, 어떻게 그럼? 안방 만들 때 거실의 역할을 같이 하는 공간을 하나 더 그냥 갖다 붙여버려. 안방 겸 거실인 거야. 네. 이렇게 만들어. 2층을 완전 원룸처럼 만들어버려.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럼 1층은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게 없잖아. 네. 그럼 아까 네가 복도라고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복도 공간 자체를 그냥 마치 거실인 양 1층에서 써버리고 연주이 꽤 되더만. 그지? 네. 써버리고 다용도실 같은 것만 밑에 놔두면 네. 2층에서는 통으로 그냥 이 부부를 위한 공간 완전히. 네. 여기는 그래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니까 뭐 누가 방문했을 때는 1층을 쓰고 네. 그 다음에 2층은 부부들만 쓰고 네. 이런 컨셉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 네. 그럼 대충 사이즈가 이 정도다 나왔지. 네. 그럼 거꾸로 하는 거야. 우리가 총 쓸 수 있는 면적이 100이다. 100이다. 그럼 100 중에 1층, 2층 면적을 똑같이 줄 거야, 똑같이 안 줄 거야에 따라서 뭐 50, 50 나올 수 있겠지. 네. 뭐 40, 60 나올 수도 있어. 네. 그지? 그래 놓고 안방 면적을 내가 한 30 주고 거실 면적을 20 정도로 주겠다. 네. 거실은 말이 거실이지 완전 다목적실인 거야. 서재 겸 거실 겸 뭐 티룸 겸 뭐 이런 공간인 거야.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대충 상상이 되지. 네. 그지? 이렇게 상상이 되는 이유는 뭐야? 아까 시나리오를 그렇게 짰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할 거고 라이프 스타일이 이러니까 생활 패턴이 이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네. 이런 기능을 해야 돼. 네. 그 기능에 딱 맞는 명칭은 예를 들면 거실이야. 네. 아니면 멀티룸이야. 이분들은 거실이 필요 없지만 둘이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거를 좋아해. 여자잖아서. 그럼 거기를 저렇게 빔 쏴가지고 볼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지? 이런 게 계획이 되고 이 계획이 나오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시나리오를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버리면 네. 뒤에 가서 계획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계획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계획밖에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래 놓고 내가 물어보지. 이거는 왜 이렇게 써? 이거는 이 가족들을 위한 이 두 명이 이런 취미를 가져서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면 이거 뭐 필요해서 만든 거야? 하면 너희들이 무슨 대답을 하겠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지?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저 그런 처리가 되는 거야. 네. 누구나 보평타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아파트 살지 말로 짓을 거냐? 맞아요. 그지? 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 짧게 썼지만 니네가 고민을 하면서 네. 회의를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그때 이거를 보강해. 네. 이 보강한 게 나중에 어떤 게 되냐면 내가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야. 내가 야 1층에 왜 화장실이 없어? 책을 볼 수 있겠지. 네. 야 1층에 화장실 없는 게 말이 돼? 라고 할 수도 있어. 네. 보편적으로 1층에 화장실 없는 게 이상하잖아. 네. 근데 니는 이유가 있잖아. 아 1층에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이분들은 뭐 외부에서 손님이 거의 안 온다. 네. 그래서 1층 공간이 넓을 필요가 없다. 공용 공간이 넓을 필요가 없어. 퍼블릭한 공간이 많이 필요가 안 해. 네. 근데 이분들은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중요해. 그래서 1층 면적을 작게 준 대신에 2층 면적을 크게 줬어. 네. 그리고 그 2층 공간에 프라이빗한 공간에 둘만 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니즈와 취미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내가 배치했어. 네. 이렇게 설명이 되면 네. 이해가 되는 거야. 네. 아,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니네가 파악을 잘해서 실 배치를 적당히 잘했고. 네. 왜냐면 우리가 돈이 썩어나고 공간이 넘쳐나면 네. 막 할 수 있어. 네. 100평 지으면 되지. 200평 지으면 되지, 집을. 네.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 딱 정해져 있단 말이지. 정해진 예산과 정해진 면적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최적의 가장 효율적이고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내가 제안을 해주는 거야. 니네는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 그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니네한테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지? 네. 그래서 공간을 계획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나리오를 좀 더 보강을 할 것. 네. 고민을 해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부터 생각해보면 돼. 네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봐. 그러면 대충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지는지가 계획이 돼. 그래서 시나리오를 짤 때 대상을 아예 생판 모르는 대상으로 잡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미래 또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미래 또는 우리 형이나 우리 누나가 나중에 살 집 이런 걸 상상해보면 네. 좀 계획이 좀 더 수월해져. 니네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이미. 그렇죠. 그지?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고 이 사람의 취미는 이런 걸 니네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과정을 건너뛰어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처럼 돼버려. 네. 그 표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취미 중에서도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를 키우냐 안 키우냐도 중에 네. 둘이 사는데 애가 없어. 그러면 이런 집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울 수도 있어. 그럼 시나리오 그것도 넣어야 돼. 만약에 키운다. 네. 그러면 컨셉을 그렇게 지을 수도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집.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 네. 나의 컨셉은 반려동물과 잘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게 컨셉입니다. 또는 이 사람들의 취미가 아까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거라고 내가 대충 찍었을 때 네. 그런 거면 예를 들면 시네마 하우스 이렇게 짓는 거. 그러면 시네마 하우스니까 뭔가 극장 느낌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럼 그런 거를 컨셉으로 삼는 거야. 이미지를 떠올려봐. 극장은 어떻게 생긴 게 좋아? 극장은 보통 스크린을 이만큼 크게 해서 그지? 네. 높은 데서. 높은 데서 이렇게 싹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서 내려다보는 게 좋잖아. 네. 이렇게 내려보는 게 편하잖아. 이렇게 네. 올려다보면 힘들잖아. 그렇죠. 그지? 네. 그럼 집 자체를 경사를 줘. 아. 예를 들면 내가 여기가 안방인데 이 앞에 거실을 이렇게 붙일 거야. 네. 안방과 거실의 단차를 줘버려. 그러면 안방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밑에 거실 쪽 끝에 스크린이 딱 붙어있어. 그지? 네.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있어. 계단에 걸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그지? 소파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누워서 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 네. 근데 이런 게 컨셉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짰냐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만 딱 찍으면 그게 컨셉이 된단 말이야. 네. 이게 이해가 좀 잘 되나?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의 취미가 한두 개가 아니야. 영화도 봐. 근데 가끔씩은 술도 한잔해. 어디에서? 거실에서. 안방 옆에 붙어있는 거실에서. 네. 그러면 바깥 구경하면서 야경 보면서 술 먹는다 그랬지 내가 아까. 네. 그러면 스크린을 저렇게 붙여놨어. 밖에 안 보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 스크린을 올려야겠지. 아. 또는 스크린이 고정돼 있다. 그럼 어딘가 다른 방향에 창이 있어야 돼. 네. 그지? 그러면
안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실이 저기 있는데 정면에 창이 있는 게 좋아? 측면에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이분들이 누워서 하늘 쳐다보는 걸 좋아해? 창 위에 뚫을 수도 있죠. 그지? 네. 또는 이분들이 거실에 바닥에 뚫어도 돼. 바닥을 투명하게 뚫어. 네. 그래서 내려다보면 밑에 니네가 아까 말했던 복도 같은 그 공간이 보여. 네. 2층에 사람 들어오면 이렇게 보면 보여. 그럴 수도 있겠지. 네. 또는 바닥에도 뚫고 위에도 뚫었어. 그럼 어떻게 돼? 소음은 차단 어느 정도 되겠지만 빛은 위에서 내려온 게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네. 그럼 밑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올려다보면 안방과 붙어있는 거실도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저기 하늘이 보여. 네. 뭐 좀 멋있겠지. 그럴싸하겠지. 네. 그지? 이런 게 컨셉이 되고 시나리오만 잘 짜면 이런 컨셉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계획이 되는 거야. 그럼 아주 뭔가 평소에는 생각 못했던 정말 특이한 공간인데 이 사람들한테 딱 맞는 그런 설계를 해줄 수 있겠지. 네. 그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시나리오란 말이야. 그래서 시나리오를 잘 짜야 돼. 시나리오만 아까 얘기했지. 시나리오만 잘 짜면 설계의 90%가 끝나버려. 90%가 설계할 때 시나리오 짤 때 나와. 그리고 그거에서 키워드 하나만 쏙 뽑으면 컨셉 되는 거고 그 컨셉을 상상하다 보면은 건물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결정이 돼. 네. 그 이미지가 결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인명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건물은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른단 말이야. 컨셉을 만들어버리면. 네. 그럼 인명이 그냥 막 상상해서 이런 모양이 되겠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충 전체적인 모양이 뭐 위에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양쪽이 높이가 다르니까 한쪽에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 나올 거고 밑에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네. 이런 상상이 돼요. 근데 이거를 반듯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곡선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사선으로 이렇게 딱딱딱 끊을 수도 있고 다듬어 가는 거. 그리고 나서 공간을 만들어서 면적을 나눴는데 면적이 뭔가 비율이 안 맞는다. 공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런 거는 교수님들이랑 상의하는 거야. 이 면적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모양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니네가 원하는 게 된다.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겠지, 교수님들이. 네. 그렇게 하면 설계가 돼. 너희들이 상상을 해왔지만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니네가 부족한 거는 교수님들이 터치해가지고 다듬어준단 말이야. 네. 근데 니네가 시나리오랑 컨셉이 빈약해. 네. 왜 이런 게 공간이 필요한지도 잘 몰라. 그 다음에 면적을 얼만큼 줘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다듬어 줄 수가 없어. A가 좋아, B가 좋아 물어볼 거란 말이야.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분명히 A랑 B 안은 장단점이 있을 텐데 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라고 하면 그게 전문가야. 그지? 얘네 앞으로 전문가가 돼야 될 사람이잖아. 그럼 니네가 확실히 알아야지. A의 장단점과 B의 장단점이 있으면 A를 만약에 니네가 선택하고 싶다면 네. 왜 A가 좋으냐? 여기에 장점은 이건데 이 사람들의 니즈 조건이나 생활 패턴을 봤을 때 더 적합해. 단점이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니즈를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빈약하거나 생략돼도 충분히 이 집이 효율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라고 하면 오케이인 거야. 반대로 여기를 선택했는데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생활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장점이 얘네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라 봤을 때 이 단점은 치명적이야. 네. 그럼 B라는 안을 선택하면 안 되겠지. 그지? 이런 거. 그게 뭘로 결정돼? 시나리오. 건축주가 누구냐?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그게 설계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가 결정.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어. 20대가 아니라 60대야. 은퇴하실 분들이라 생각해봐.
너는 콘크리트로 설계하고 싶겠지만 어르신들은 나무. 나중에 그렇지. 난 나무로 짓거나 아니면 뭐 흙집 같은 거 아니면 뭐 벽돌 난 이런 데 살고 싶어. 있어. 그런 분들 있어.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안 됩니다. 저는 콘크리트로 짓는 게 예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지은 집에 그냥 사세요. 이럴 거야? 안 되죠. 안 되지. 네. 그것도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야. 그지? 네. 유리도 종류가 엄청 많아. 우리가 쓰는 저런 투명 유리도 있지만 불투명 유리도 있고 블록 유리도 있어. 유리 종류도 많아. 벽도 아까 얘기했지. 콘크리트로 지을 수 있고 벽돌로 지을 수 있고 시멘트 블록으로도 지을 수 있어. 나무로도 지을 수 있어. 돌로도 만들 수 있어. 그지? 종류가 너무 많아. 의장지도 나무로 할 수 있고 돌로도 할 수 있고 징크로 할 수도 있고 알루미늄 패널로 할 수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아. 타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출 콘크리트를 할 수도 있어. 뭐가 적합할까?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주가 무엇을 원할까? 지금 이것만 보고는 상상이 안 되겠지. 네. 이분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을까? 상상이 안 돼. 젊잖아. 니네가 잡아온 부부는 네. 노부부가 아니란 말이야. 2층 집이 좋아, 3층 집이 좋아. 공간 분리를 하는데 지금은 1층은 약간 퍼블릭, 네. 2층은 프라이빗 이렇게 나눴어. 네. 다르게 나눌 수 있어. 1층 퍼블릭, 2층 프라이빗, 3층 취미. 젊잖아. 3층 올라가는 거 금방 가잖아. 그지? 네. 그러면 2층 집으로 짓는 게 좋을까? 3층 집으로 짓는 게 좋을까? 그럴 땐 또 3층으로 지는 거죠. 모르지. 얘네가 어떤 시나리오를 니네가 계획했냐에 따라서 네. 2층이 좋을 수도 있고 3층이 좋을 수도 있어. 그지? 니네가 가상의 대지를 상상하면서 만들 텐데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주거 밀집 지역에 있을지 네. 아니면 조금 한적한 도시 외곽에 지을지에 따라서 창문을 어디에 뚫을지도 달라. 이렇게 밀집 지역이면 내가 옆에다 큰 창문 뻥 뚫으면 어떻게 돼? 옆쪽에서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창문 뚫을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요. 못 뚫잖아. 네. 전혀 프라이빗하지 않잖아. 그럼 어디서 창을 뚫으면 프라이빗한 게 좀 보완이 될까? 못 볼 거 아니야. 근데 한적한 시골이야. 내 옆에 없어. 굳이 여기 뚫어야 돼? 그냥 다. 여기 뚫어도 되잖아. 사람 다 뚫어도 되잖아. 네. 그치? 근데 사이트를 어느 사이트로 생각하고 있냐도 달라. 야경이 도시를 바라보는 야경일 수도 있고 숲을 바라보는 야경일 수도 있고 바다를 바라보는 야경일 수도 있어. 어떤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좋을까? 이 부부는 어떤 야경을 보고 싶을까? 아니면 창에서 봤더니 집들이 빽빽한 그런 야경을 보고 싶나? 보기 싫죠. 그러니까. 그지? 네. 그런 거야. 아까 시네마 이런 얘기 했지. 그럼 시네마인데 시네마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액션이야, 멜로야, 코미디야에 따라서 실내 분위기가 달라요. 액션 막 얘네는 마블을 완전 팬이야. 어벤져스 엄청 좋아해. 그리고 인테리어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되게 좋아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잔잔한 멜로를 좋아해. 되게 막 저기 아카데미 상 받고 막 이런 작품성 있는 것들만 봐. 그럼 분위기를 막 여기 헐크 그려져 있고 여기 아이언맨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어울려? 안 되죠. 그러면 어떤 디자인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을까? 그치? 혹시 그렇다면 방음벽은 해주는 게 좋을까 안 해주는 게 좋을까? 볼륨을 엄청 세게 틀어놓고 막 서라운드 스테어를 막 홈시어터 설치했어. 영화를 막 본단 말이야. 막 사방에서 꽝쾅쾅 거려. 영화를 막 즐긴단 말이야. 근데 내 옆에 누가 살아. 괜찮겠어? 그럼 방은 뭔가 해줘야지. 그지? 근데 내 옆에 아무도 안 살아. 그럼 방음을 조금 덜 신경 써도 돼. 그럼 혹시 그런 건 뭐 예를 들어 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상 나오면은 뭐 법률상
꼭 해야 하는 방음 뭐 수준이라든가. 그런 법률은 없어. 아, 진짜요? 근데 얼마더라? 100? 100인가? 뭐 그거 넘으면 피해 보상해줘. 아, 진짜. 니는 들어. 그건 돈으로 보상해줘. 신고는. 법으로 몇 데시벨 이하 뭐 이런 건 없어. 그 대신 벽 두께는 있지.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질 자체가 네. 차음 성능이 좋아. 왜냐면 되게 입자들이 오밀조밀하게 돼 있잖아. 네. 소리가 통과를 못해. 음, 근데 벽돌조다. 빈 공간이 많아. 네. 소리가 콘크리트에 비해서 잘 통과해. 소음, 차음 성능 면으로 보면 네. 콘크리트가 좋아. 목조 주택 같은 데 가면 소음 차단 거의 안 되잖아. 방음이라는 게 없어. 얘는 아직 다 어려가지고 시골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 가보면 좀 그런 경우 없었니? 옛날에는 벽도 있잖아. 지금처럼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거든. 네. 성능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똑같은 벽인데, 콘크리트 벽인데, 최근에 지은 건물에 비해서 네. 방음 성능이 안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천장을 타고도 소리가 넘어가. 이 벽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 구조체까지 벽이 쭉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네. 천장 딱 저기 실링 마감하는 데까지만 벽을 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게 얇잖아. 네. 내가 말하는 소리가 저기로 통과를 잘 할 거 아니야. 일로는 안 들어가도 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네. 일로 들어간 게 천장을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 방음이 안 좋지. 그런 건 나중에 뭐 구조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 네. 또 알게 되는 것들이고, 지금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런 것도 있어. 건축은 배워야 될 게 진짜 많거든. 많이 알면 많이 알고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이제 시나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시나리오를 잘 짜려면 예를 들면 그거야. 요리사면 요리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얘네가 좀 알아야지. 요리사가 어떤 직업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르면서 설계를 하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설계를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 그런 것들은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작품을 많이 봐야 돼. 사례 위주로. 그렇지. 왜냐면 정답이라는 게 없다 그랬잖아. 네. 이 경우엔 이게 맞고 저 경우엔 저게 맞단 말이야.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게 좋은데 시나리오가 달라지면 이게 나쁜 설계가 될 수 있어. 신혼부부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네. 노부부야. 집을 팔았어. 네.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영화 아닌가. 취미가 영화가 아닌데 시네마하우스를 만들어놨어. 그 사람들한테는 이건 파야. 완전 파야. 구해줘 홈즈 같은 거 보니? 가끔. 구해줘 홈즈를 보면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직장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집을 막 찾아주지. 네. 근데 막 찾아준다고 찾아줬는데 보면 실제로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리 덕팀은 여기입니다 했는데 얘네가 고른 것 아니고 엉뚱한 거를 고르는 경우도 있잖아. 네. 잘못 파악한 거야. 전형적인 착각이지. 그런 경우가 없지 않거든. 네. 근데 니네는 앞으로 건축 전문가로서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좋은 설계지. 자, 시나리오는 그럼 좀 더 보강하는 걸로 하고, 네. 컨셉은 시나리오를 보강하면 아까처럼 뭔가 나올 거야. 툭 튀어나올 거야. 네. 아, 정확히 컨셉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저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야. 음. 시나리오가 이렇고 우리가 상상하는 집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야. 별이 보이는 집입니다. 시네마하우스입니다. 만약에 고양이 키운다. 반려묘와 함께. 누가 들어도 반려묘와 함께라고 얘기해주면 뭐가 떠올라? 얘네 집은 고양이 키우겠네. 그러면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뭔가가 잔뜩 있겠네. 고양이들이 어떤 데 좋아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내려다보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네. 그럼 그런 특성에 맞는 공간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겠네?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쭉 펼쳐놓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쌓아놨겠네 공간들을. 뭐 그런 상상이 되지. 네. 상상이 되죠. 컨셉이야. 그게 바로 상상을 할 수 있게. 한마디로 딱 정의되죠. 그거는 형태적인 걸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고 공간적인 걸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추상적인 단어로 사는 거죠. 반려묘와 함께 추상적이죠. 시네마우스 되게 형태적이고 기능적이고 공간적인 느낌이 들죠. 네. 별이 보이는 집 딱 떠오르는 거 뭐야? 아 뭔가 별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창이 있거나 뭐가 있다. 그지? 네. 좀 더 기능적인 거에 가깝게. 그지? 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찾아내는 게 바로 컨셉. 더 짧게 할 수도 있어. 더 짧게. 예를 들면 애플. 애플이야. 내 컨셉은 애플이야. 뭐가 떠올라? 이 먹는 사과일 수도 있지만 얘네가 알고 보니까 애플 완전 매니아야. 집에 얘네는 아이폰만 써. 집에 막 맥북 이런 거 막 쫙 해놨어. 되게 얘네는 얼리 어댑터야. 네. 할 수 있겠지. 뭔가 그런 느낌에 부합하는 공간을 뭔가 만들어줄 수 있겠지. 네. 형태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한마디로 딱 집어줄 수 있으면 그게 컨셉이 되는 거야.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니네가 만든 시나리오가 네.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똑같은 시나리오라도 컨셉을 다르게 줄 수도 있어. 니네가 나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전혀 다른 컨셉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는 취미가 두 개야. 영화 보는 것도 있고 별 보는 것도 있어. 야경 보는 것도 있어. 그러면 시네마우스로 할 거야? 별이 보이는 집으로 할 거야? 아니면 얘네가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 반려묘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우리가 여긴다면 반려묘와 함께 라고 하는 컨셉으로 가야겠지만 네. 아 내가 볼 때는 이거 셋 다 안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다른 컨셉으로 가.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가 포커스를 딱 맞춰주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나리오지만 완전 다르게 날 수도 있지. 아니면 직업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 쿠킹 하우스 완전 아내를 위한 공간인 거야. 이 집은 철저하게 아내 위주로. 왜? 아내가 돈도 더 잘 벌어. 아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전 재산의 99%를 아내가 다 소유하고 있어. 그럼 철저하게 아내를 위한 집을 만들어준 거야. 요리 연구하니까 요리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막 쫙 깔아버리는 거야. 손님 초대해가지고 시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주방 같은 거 1층에 딱 깔아. 좋은 데다. 그다음에 아내가 그거를 어떻게 또 인스타에 찍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홍보에. 그지? 그럼 그런 스팟을 딱 만들어주는 거야. 조명까지 딱. 1층은 그렇게 완전 몰빵 쫙 해놓고 네. 2층은 이제 아내는 1층에 딱 줬으니까 2층은 그래서 남편도 좀 이렇게 공간이 필요할 거야. 2층에는 좀 해놔서 남편 취미용으로도 조그마한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똑같은 얘기 안에서 지금 얘기한 건데 얘기할 때마다 완전 다른 공간들이 상상이 되지. 네. 시나리오를 비슷하게 만들어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걸 니네가 잘 짜야 되는 거야. 회의를 해보면 니네끼리 합의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합의를 딱 하면 그거에 맞춰서 상상을 해보는 거야. 니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상상을 해보는 거야. 평일에는 어떻고 주말에는 어떻고 연휴에는 어떻고 이 집에서 얘네들이 뭘 할까? 어떻게 생활할까? 상상을 해보면 필요한 공간들이 쭉 다 이렇게 우선순위 위주로 가지고 오고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간들을 배분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 실을 여기에 의해서 실 이름들을 니네가 새로 만들어 줄 수 있어.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 주방 아까 얘기했지. 주방이 있어. 네. 주방 이만큼 크게 했어 만약에 요리 아내를 위해서. 네. 그러면 주방 옆에 뭐가 있는 게 좋아?
아내를 위한 공간이야. 철저하게 지금. 네. 주방 옆에 뭐가 있는 게 좋을까? 보통은 다용도실 같은 거. 보통은. 네. 그지? 일단 그래 오케이 다행이다. 이 주방이나 그 앞에 아까 얘기했지? 시식해야 되잖아. 네. 식당 붙여줘야지. 네. 경치 좋은 방이니까 식당. 그 다음 손님들이 아까 와야 되면 화장실도 붙여줘야지. 화장실을 어디다 붙여주면 좋을까? 식당 옆에? 주방 옆에? 다용도실 옆에? 먹는 것들인데 살짝 떼놓는 게 그럼 화장실 안 가? 그러면 2층을 이용해? 안방 화장실 가세요 이래? 화장실이랑 살짝 주방이랑 사이를 분리시킬 수 있는 다른 공간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복도라든가. 그렇지. 네. 예를 들면 2층으로 가야 돼. 계단은 어디다 놓을 거야? 식당 옆에 계단 있어야 돼? 주방 옆에 있어야 돼? 창고는? 보일러실은? 이런 더 어디다 가야 돼? 네가 방금 얘기했잖아. 복도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분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조밍이야. 식당, 주방, 다용도실은 하나의 패키지야. 네. 근데 이거랑 성격이 다른 복도가 있어야 되고 현관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이 공간은 계단이 있어야 되고 분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복도 여기 현관, 여기 복도에서 여기 계단, 여기 화장실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주방이랑 연결해주고 식당이 연결해주고 다용도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빼. 어디? 여기로 옮겨. 그럼 여기 빈 공간 이런데 어떻게 해? 예를 들면 일로 문 열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 식당 옆에 데크 외부로. 여기도 필요하면 뒷마당과 연결되어 있고 데크. 그러면 어떻게 해? 날이 좋으면 열어. 콘크리트로 꽉 막을 필요 있어? 없죠. 그치? 예를 들면 폴링도어. 카페감 있잖아. 폴링도어 접는 거. 날이 좋으면 이걸 쭉 열어. 네. 그래서 여기를 통으로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데크는 외부잖아. 네. 바베큐도 구워 먹고 가든 파티도 하고 좋겠지. 네. 그치? 공간이 확장됐잖아. 여기는 데크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약간 정원 느낌이다 만약에 중정이야. 그럼 데크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하나 심어놓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나무가 보이는 거야. 나무가 보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여기 계단이 보이는데 이 계단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벽으로 딱 막힌 계단 만들고 조형적인. 그렇지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면 유리로 싸다가 그럼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데크가 있고 그러니까 중정이지. 중정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또는 꽃을 심을 수도 있겠지. 나무가 있고 저 반대편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되게 예뻐. 근데 계단을 유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보면은 계단 넘어서 저쪽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현관 쪽이 저희가 보여. 자세히 보면 좋겠지. 네. 안 좋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왜냐면 걔는 저쪽에서도 내가 보일 테니까. 그치? 이런 게 다 시나리오 컨셉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조닝을 하면은 조닝을 함으로써 상상이 되잖아. 내가 조닝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네. 난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에다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 여기에다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 상상이 되지. 이게 조닝이 되는 거야. 그럼 계단이 여기니까 여기를 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올라갈 거야. 네. 2층도 계단이 여기 어디 붙어 있을 거고 이 복도 역할이랑 현관 역할을 하는 이 공간이 뭐 있을 텐데 이 공간이 똑같이 컨트롤 컨트롤에서 올라가는 게 좋아 아니면 없는 게 좋아? 그냥 이런 공간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안방이 딱 붙어 있다. 그럼 여기 문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모르지.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지. 둘밖에 안 사는데. 그럼 그렇죠. 그지? 네. 모르잖아. 네. 근데 네 말대로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 시나리오. 여기 사는 사람들의 취향에 의해서. 그죠? 이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데크가 있어.
데크 위에 뚜껑이 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다 다르겠죠. 바베큐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야죠. 비 오는 날은.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접이식 근데 같은 거. 예를 그렇지. 카페 가면 뭐 돌리는 거잖아. 차양을 만들어 줄 거냐, 안 만들어 줄 거냐. 캔틸레버로 만들어 줄 거냐, 필러티로 만들어 줄 거냐. 위에 뚜껑을 아예 없애버릴 거냐, 놔둘 거냐. 막 상상이 되지. 어떤 게 더 좋을까 막 고민되지. 그지? 네. 우선순위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내 컨셉에 의해서. 뚜껑을 만들었는데 위에 실을 올렸는데, 데크 위에 실을 올렸는데 이게 기둥에 의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좋아 보일까? 아니면 붕 떠 있는 게 좋을까? 캔틸레버처럼. 필로티가 좋을까? 캔틸레버가 좋을까? 내가 상상해 보는 거야. 안정감 측면에서는 기둥이 있는 게 좋고, 뭔가 약간 도전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조형상에서는 없는 게 좋아. 그치? 그건 나중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에서 해결하는 거기도 하지만, 네. 그럼 니네가 결정을 해야 구조적으로 돈을 써서라도 그걸 만들지 안 만들지를 하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런 거. 자, 다음 준비한 것도 보자. 아 그리고 이게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하는 게 면적을 분할해야 하다 보니까 벽체 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그 고려를 해야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모듈 하우스가 안에 뭐 철골조라든가 뭐 어떤 구조 때문에 벽체가 계속 두꺼워지고 그 벽체 때문에 이제 면적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닥이랑 천장도 조금은 좁아지고. 우리가 제안한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네. 공간의 크기만 제한한 거지, 네. 어떤 재료를 쓰라고 한 적도 없고, 네. 벽의 두께를 뭘로 해라라고 정한 적이 없어. 네. 그 말은 뭐야? 니네가 결정을 하면 돼. 그런 거는 상관이. 만약에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라면 네. 최소한의 구조가 들어가주면 되겠지. 네. 그지? 그러면 그게 기둥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내력벽이라 그래서 벽 자체가 구조가 되는 게 될 수도 있어. 네. 그럼 얘는 내력벽이야, 아니면 라멘 구조, 그러니까 즉 기둥을 박는 구조야. 네. 뭘 할 거야? 뭘 할 거냐에 따라서 벽 두께가 달라. 기둥을 박는다. 우리 이 건물이 기둥식이야, 라멘 구조야. 네. 두꺼운 기둥이 저 끄트머리에 박혀 있어. 네. 그래서 아주 두꺼운 보가 이렇게 지나가. 떠받쳐. 네. 슬라브로 떠받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요 안에서는 기둥이 없어. 이 벽을 콘크리트 내력벽으로 할 이유가 없어. 구조적인 역할을 안 하거든. 벽이 없어도 그냥. 벽이 없어도 되는 거야. 구조적으로 안 무너져. 근데 공간을 쓰려고 벽을 친 거야. 네. 그래서 이 벽은 되게 얇아. 그래서 차음성이 떨어지는 거야. 아, 벽이 얇으니까, 가벽이니까. 네. 이해됐어? 네. 니네가 구조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 네. 벽 두께가 나와. 보통 만약에 내력벽 구조로 갈 거다, 기둥을 안 박을 거다, 200 정도. 벽 두께 200. 벽 두께 200이 딱 200이 아니라 나중엔 또 배우게 되지만, 이 200 안에 내장재, 외장재가 붙어야 돼. 네. 그리고 단열재도 들어가야 돼. 네. 그러면 200이 얇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일반 주택 가보면 벽 두께가 아파트보다 두꺼워. 보통 벽을 100 내지 150 치고, 콘크리트 치고, 네. 단열재 100 들어가고, 내장재 들어가고, 네. 바깥쪽에는 외장재가 들어가. 그러면 100 해도 벌써 200이지. 네. 앞뒤로 뭐가 좀 더 붙으면 250에서 300이야. 더한 경우에는 350까지도 나와. 벽 두께가. 네. 그건 나중에 고민할 문제고. 네. 지금은 200 정도라고 생각해서 내력적이면 200.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구조를 네가 라멘 그러니까 기둥을 박을 거다. 네. 그럼 벽 자체는 200보다 얇아도 돼. 한 100만 해도 돼. 네. 근데 나중에 어쨌거나 바깥쪽에 마감을 해서 외장재가 붙을 거야. 그러면 벽 두께가 또 생기겠지. 네. 그러면 기둥을 박는다? 그럼 150 정도 생각해놔야 돼. 기둥이다? 그러면 최소한 150 정도. 만약에 내력벽으로 할 거다? 그럼 최소한 200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면 돼. 네. 그럼 큰 문제는 없어. 네. 질문 다 했나? 지금 몇 시지? 11시 안 됐어요. 아직. 1시간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30분 남았어. 니네한테 할당된 30분이 남았어. 이거는 이제 일단은 지금 지어진 걸로 해본 스페이스 프로그램 그래 잘 해놨네. 보자. 어떤 실들이 있는지 종류를 한번 보자. 네. 자, 현관 면적. 1층 복도. 1층 복도가 16이야. 거실이 근데 7이야. 네. 그지? 네. 그럼 복도 치고 너무 넓잖아. 네. 면적이. 그럼 이 복도에서 뭘 했으면 좋겠어요? 복도에서 뭘 할 거야? 예를 들면 복도를 갤러리로 만들 수도 있지. 네. 예를 들면 복도 양쪽에다가 선반을 그냥 쭉 깔아가지고 전시하는 거야. 이 남편의 취미가 그냥 프라모델 모으는 거다. 이 넓은 복도 어디다 써먹어? 아무 쪽에 써먹지 않는데 전시실로 쓰는 거 갤러리야 거기가. 네. 그렇게 만들어주면 넓은 복도가 의미가 있지. 쭉 돼 있는데 양쪽으로 전시를 쫙 해는 거야. 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 취미가 막 프라모델이 쫙. 이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겠지. 부인은 기분이 아주 안 좋겠지만. 네. 네.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이렇게 크게 잡았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네. 돈으로 생각해봐. 돈을 이만큼 쓴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복도에다가 돈을 이만큼 면적을 줘가지고 썼다? 근데 활용을 안 한다? 네.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노트북을 네가 가지고 작업하는 게 인터넷 서치밖에 안 하는데 만약에 네. 뭐 게임 돌려도 될 만한 한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다? 네. 바보 같은 거야. 뭘로 300짜리 사 그럴 거면 돈이 아깝잖아. 네. 그지? 이래밖에 안 하는데. 근데 네가 이걸로 아까처럼 스케치업도 해야 되고 포토샵도 해야 되고 PPT도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돼. 근데 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어. 돌아가겠어? 안 되죠. 택도 없겠지. 네. 그런가 예를 들면 거실에서 얘네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실에서 얘네들은 친구도 와야 되고 부모님도 놀러 오고 나중에 집들이도 해야 되는데 이 면적 가지고 되겠어? 50만 원짜리 노트북 사가지고 스케치업 돌리는 거야. 그 조그만한데 이렇게 다 이렇게 쪼름이 앉으면 꽉 차. 거기 상 하나 펴기도 빠듯해. 되겠어? 안 되죠. 그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간을 이렇게 짠 건 아까 얘기했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그 공간에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봐. 이 공간에서 얘네들이 뭘 할까? 그러면 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얘네들이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면적이 달라져. 그럼 최대한 그 면적을 확보해 주면 돼. 1층에 화장실 볼까? 1층 화장실이 6이야. 야, 거실은 거의 안 먹어. 그럼 1층 화장실에는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는 거야? 세탁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 세탁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 화장실만 이런 면적을 줬다. 근데 거실은 요만해서 누가 오지도 못해 손님이. 이런 큰 면적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그지? 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잘 짜오긴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존인 관계 그리고 시나리오 관계가 니네가 아직 빈약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나온 거야. 일단 근데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 해봐야 내가 어디서 뜰렸는지 내가 어디서 생각을 좀 잘못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딱 보면은 이것만 봐도 티가 나는 거야. 니네는 이것만 봐도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만 보고 알아. 딱 보면 야 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침실이 6이야. 근데 2층 복도가 7이야. 복도에서 뭐 하는데 2층 복도에서 2층 복도에서 뭐 할 거야? 얘네가 복도에서 뭐 할 거야? 거기서 뛰어다닐 거야? 시나리오를 더 짜야 하겠죠.
엉뚱한 거야. 이거 엉뚱한 거. 복도가 왜 이렇게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지? 2층이 공간이라고 해봐야 침실, 파우더룸, 화장실밖에 없는데 복도가 왜 필요한지조차가 의문이 드는 거야. 안방밖에 없는데 이만한 복도가 왜 필요하냐고. 복도가 사실 없어도 되는데, 네. 그지? 네. 근데 이런 걸 니네가 이제 개선하면 되는 거야. 계단 면적은 뭐, 이 정도. 이것도 계단 면적을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면적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니네가 여기 준 조닝이라고 하는 거를 모듈에 딱 해가지고 모듈 사이즈가 요만하니까 네. 요 모듈 하나를 실 하나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그렇게 게 있어요. 하지만 네. 이거를 잘라도 되고 필요하면 복도는 따로 만들고 네. 여기다가 모듈을 이렇게 붙여도 돼. 네. 그러니까 면적을 오버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물론 오버하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두 개의 모듈을 하나로 합치는 것도. 가능하지.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여기 벽 없애버리면 되잖아. 두 개 모듈을 합쳐서 그 대신 이만큼 큰 공간을 만들었으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네. 왜 이렇게 큰 면적이 필요한지. 그렇지? 네. 그런 거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복층으로 만들 수도 있지. 꼭 단층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복층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네가 거실 위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보이드 내가지고 2층에서 내려다본다 그랬지. 네.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 거실 자체가 완전히 통으로 2층으로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 네. 그러면 또 좀 달라지겠지. 아니면 거실이 1층으로 그냥 뚝 끝나고 2층에서는 거실 윗부분을 그냥 테라스나 발코니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거실이 2층까지 뻥 뚫린 게 좋을까? 아니면 거실을 천장을 쳐가지고 2층에서 테라스나 이렇게 해서 안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생각해봐야겠지. 네.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아, 그리고 그거 하고 그 다이어그램도 일단 짜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다이어그램은 무엇을 의미하는 다이어그램인가? 공간 다이어그램, 면적, 네. 이런 것도 일종의 다이어그램이긴 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했던 다이어그램은 살짝 그 면적을 실- 가져오는 게 실과의 아니라 관계가. 요런 다이어그램 아주 간단하게 네. 여기에 주방이 있으면 주방 옆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고 복도 옆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간단한 다이어그램 조닝 겸 다이어그램이지. 네. 요런 다이어그램을 기대했던 거. 이거는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 판넬에 넣을 수 있어. 물론 좀 고쳐야겠지만. 그냥 뭐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그치. 예를 들면 이것도 좀 더 잘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색깔을 종류별로 나눠. 예를 들어서 거실이야. 네. 거실은 공적 공간이야, 사적 공간이야. 공적. 그러면 1층에 있는 복도는 공적 공간이야, 아니야? 공적 공간. 그러면 얘는 공적 공간끼리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줘. 그리고 사적 공간끼리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줘. 네. 그 다음 취미 공간, 서비스 공간 달라지겠지. 네. 그러면 성격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고 여기 뚝뚝뚝 표시해 보면 얘네들이 공간 분포라고 하는 게 그 실의 특성에 따라서 포지션이 몇 프로가 들어가는지 이거 보면 알겠지. 네. 그러면 이 다이어그램이 매우 의미가 있겠지.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나 뭐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나 뭐 큰 차이가 있나? 가독성 면에서 이게 더 우수한 게 뭐 있나? 딱히 없겠지. 네. 그럼 다이어그램으로서의 활용성이 좀 떨어지겠지. 네. 그치? 네. 똑같이 표시를 해줬는데 그냥 종류별로 조닝만 조금 포함해도 네. 의미가 있는데. 네. 그치? 네. 힘들게 만들었는데 딱 봐도
별로 이걸로 뭘 하시는지 모르는 걸 만들어주면 고생만 해. 근데 거기에 조금만 네가 신경 써가지고 해주면 사람들이 딱 봐도 한단 말이야. 이런 거구나 하면서.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내가 설계한 이 공간, 이 작품을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해주게 만드는 게 다이어그램. 그 다이어그램이 그래서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면적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조닝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컨셉을 표현해 줄 수도 있어. 달라. 여러 개가 있어. 자, 반려묘를 위한 주택이라는 컨셉으로 만약에 갈 거다. 네. 그럼 어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내가 설계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예를 들면 반려묘 예를 들면 고양이 카페나 이런 데 가면 고양이들을 위해서 캣타워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놨을까? 네. 그럼 그 캣타워를 형상화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어줘. 하나 그려. 그렇게 해서 캣타워는 수직으로 서 있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이렇게 뼈대 같은 게 보통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붙어 있어.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내 건물을 이 캣타워를 컨셉으로 만들었어. 가능하겠지. 네. 입구 일로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계단 같은 거 타고 위에 올라가야 뭐가 있어. 그러면 여기 현관, 여기 거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뭐가 있어. 그러면 여기 주방.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 캣타워의 다이어그램 자체가 내 건물의 단면이 되는 거야. 네. 그죠? 또는 단면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거를 평면으로 바꿔. 탁 눕혀. 그러면 형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평면도인 거야. 거실이 여기 있는 거야. 현관 들어가면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지. 네.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인 거야. 그거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그려주는 게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게 다이어그램이야. 내가 말로 설명할 거를 그냥 그림이나 도형으로 설명하는 거거든. 네. 얼마나 간단해. 말로 설명하면 1시간 떠들어야 되는데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면 딱 한 30초 안에 끝나는 거야. 얼마죠? 다이어그램의 용도는 그런 거야. 니네가 내 작품에서 어떤 걸 유심히 봐주세요. 우리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설계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평면이 이렇게 나온 거고 단면이 이렇게 나온 거고 공간 배치는 이렇게 한 거예요. 를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이어그램인 거지. 이해가 됐지? 네. 자, 그럼 다이어그램도 해왔고 컨셉도 해왔고 시나리오도 해왔고 스페이스 포럼도 해왔고 다 해왔네. 니는 3D까지 올려왔네. 그 혹시 몰라서 일단 렌더링도 해봤거든요. 뭔가 집에 대한 이해가 되고자 생각보다 좀 좁아서 이게 현관이고 이게 살짝 이제 현관에서 바라본 집의 전경이거든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 계단 밑에 공간이 창고로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화장실이랑 거실, 이쪽이 주방 공간. 이게 이제 그 계단 옆에서 주방으로 바라봤을 때 이쪽이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에서 다용도실을 봤을 때 다용도실이 또 외부랑 연결돼 있어서 만약에 지금 내가 보는 니네가 가져온 이거는 진짜 네. 이 니네가 생각한 컨셉 시나리오랑 아무 상관없이 네. 그냥 일반적인 네. 주택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 네. 이런 집을 지어주면 네. 좋겠어. 네가 살 집이야. 뭔가 아쉽겠어. 사연이 안 담겨 있죠. 그렇지. 스토리텔링이 안 나오면 네. 아쉽겠지. 내가 내 돈을 몇 억 들여가지고 집을 새로 짓는데 네. 내가 니한테 맡겼단 말이야. 니네 한 설계 사무실 팀이야. 니한테 내가 이 전 재산이에요. 내가 3억이 있는데 네. 집 좀 지어주세요. 이랬어. 근데 이렇게 해서 왔다. 네.
바로 계약해자. 뭐야 이게? 하면서 네. 야 이거 그냥 저기 부동산 가면은 소개시켜주는 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내가 신축을 이렇게 한다고? 너무 아쉽잖아. 네. 그치? 네. 그런 생각을 해. 이건 일종의 비즈니스가 포함된 거거든. 살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너무 일반적으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주택 아니야? 이거를 몇 억 주고 짓는 게 과연 가성비가 있나? 기회비용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명품을 사고 아이폰을 사고 막 이럴 때 왜 사? 아이폰이 엄청 기능적으로 훌륭해서 사는 거야? 갤럭시보다 한 3배 좋아 기능이? 그런 건 아니죠. 기능은 갤럭시가 더 좋죠. 근데 왜 아이폰 저 사람들? 디자인이나. 그렇지. 디자인을 포함한 약간의 그 유니크함과 스토리텔링이 들어있잖아 아이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폰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갤럭시에는 느끼기 조금 어려운, 갤럭시는 좀 약간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기능적으로 하드웨어나 이런 게 우수하다. 네.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이미지는 없어. 무슨 이미지? 디자인의 이미지와 혁신의 이미지밖에 없어. 기능은 사실 구려. 불편해. 근데도 더 비싸. 설도 똑같아. 단지 기능만 생각해서 설계하면 네. 아파트 가서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아파트 기능보다 좋을 수가 있겠나.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는 게 편해. 컴퓨터로 인터넷 하는 게 편해. 컴퓨터로. 그렇지. 게임이 안 되지. 그거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보인 거야. 근데 왜 핸드폰을 써? 비싼 돈 주고. 왜 노트북보다 더 비싼 핸드폰 사고 막 그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살 거 아니야. 네. 그지? 휴대성, 편리성, 네. 디자인 등등등. 그거를 여기다 니네가 넣어줘야지. 니네 디자인이야. 어디 딱 내놔도 야씨 멋있지. 이게 왜 이렇게 설계했냐면 이렇게 해서 한 거야. 여기 앉아가지고 보면 딱 이렇게 돼. 저기 집에 딱 갈 때 저 코너에서 딱 꺾어가지고 딱 우리 집을 쳐다보면 형태가 이렇게 딱 보여. 멋있지? 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 야, 이건 말이야. 이거는 여기 사는 사람이 한대.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디자인을 안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걸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좀 디자인하는 것 같지 않니? 네. 이렇게 한 게 뭐 못했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니네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이거 뭘로 하니? 이미 다 돼 있는데. 그렇죠. 얘네는 새로운 거, 멋있는 거 이런 거 하란 말이야. 더 팍. 그렇다고 뭐 기능적으로 꽝 이런 건 안 되고 네.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은 하는 대신에 니네만의 개성과 가치관과 건축관, 그지? 형 여기가 너브란 말이야. 니네가 TV에서 본 거, 잡지에서 본 거, 총동원해. 상상력은 총동원해. 인터넷 찾아봐. 멋있는 집 찾아봐봐. 그거 찾아본 다음에 니네가 이거 해놓은 거 이거 다시 봐봐. 니네가 이거 3, 4억 주고 이 집 살고 싶은지 생각해봐. 최대한 보편성이나 이런 건 다 배제하고 해야겠네요. 보편성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보편 타당한 거는 지켜야지. 네. 근데 니네가 짜온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기 사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그 보편 타당한 게 이 사람들한테는 보편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그건 빼도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네. 그게 아닌데 그냥 니네 마음대로 뺐어. 그럼 잘못됐지 설계. 그럼 잘못된 설계가 돼. 아까 얘기했잖아. 1층에 화장실이 없어도 돼. 없을 수 있지 경우에 따라서. 손님도 안 와. 자기네 둘만 이렇게 산다면 돼. 근데 1층 화장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근데 손님들이 많이 와. 근데 거실도 쪼매나고 화장실도 없어. 보평 타당하지 않잖아. 그지? 그런 일이야. 그 와중에 니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히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야. 아이디어가. 그걸 여기에 잘 갖다 붙이면 디자인으로도 예쁘고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설계가 돼. 나중에 상상을 해봐. 어떤 상상을 하냐면 니네가 설계가 다 끝났어. 전시를 해. 전시를 딱 할 거야. 멋있게. 모형도 만들고 패널도 만들 거야. 그때 평면, 인면, 단면 들어가고 투시도라는 게 딱 들어갈 거야. 어떤 면을 보여주고 싶어? 어떤 공간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것, 내가 제일 공들인, 제일 예쁜, 가장 멋있는 그런 뷰에서 건물을 밖에서 딱 찍고 보여주고 싶잖아. 네. 니네 사진 찍는데 막 얼짱 각도로 찍어야지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진 찍은 거 막 투사하고 싶어? 실적. 싫잖아. 네. 건물도 똑같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했는데. 그럼 그 가장 멋있고 거기가 어디야? 이제 또 만들어. 네. 그걸 생각하고 만들어. 다 보여줄 수 없단 말이야.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딱 보고 3차원으로 이걸 전체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어요. 네. 딱 보면 난 여기만 보인단 말이야. 그지? 네. 가장 멋있는 각도를 찾아가지고 건물을 상상을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투시로 해. 실내 공간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가장 내가 공들이 멋있는 공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주방에서 딱 쳐다보고 창문 쪽으로 딱 쳐다보면 중정이 바라보이면서 저쪽에 계단이 보이면서 건너편에 현관까지 이렇게 쭉 보이는 그런 공간인지, 아니면 안방에서 이렇게 딱 했을 때 보이는 시네마 하우스처럼 계단식으로 톡톡 내려가면 저 끝에 창이 뻥 뚫려 있고 저기에는 천창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인지, 뭘 보여주고 싶은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뷰를 잘 찾으면 그게 또 컨셉이랑 매치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컨셉이 저런데 사진은 왜 이래? 잘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할 수도 있지. 컨셉이 시네마하우스인데 시네마하우스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극장 홈시어터가 설치된 그거를 딱 표현해줬어. 그럼 누가 봐도 아, 이래서 이 집의 컨셉은 이거구나.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이 시네마하우스구나. 누가 봐도 알 거야. 다이어그램만 그런 게 아니야. 투시서도 그래. 딱 보면 알죠. 그거를 잘 표현해주는 게 니네가 있다. 또 다른 질문할 만한 거 생각나는 거 빨리, 시간 없어. 이제 10분 남았어. 그리고 이거 그러면은 과제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팀 과제가 5주차가 저기 뭐 사례조사 하는 거고, 뭐 그 다음이 뭐 스페이스 프로그램 짜는 팀 과제가 또 따로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모형을 만들다든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조금 세부화하는 과제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프로젝트마다 회의록을 5회 이상 쓰라고 했는데, 프로젝트마다가 아니라 프로젝트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 팀 과제가 3개로 나눠서 팀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 도어에 3개로 나눠서 올라와 있어가지고, 세 개로 나눠서 올렸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 도어 팀 프로젝트 뭐 산출물 게시판에 뭐 1주차 팀 과제는 뭐 국내 주택 사례 조사, 2주 뭐 그거는 팀 프로젝트 그게 아니라 네. 니네가 팀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하나야. 네. 하는데 네. 이 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니네가 조사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이런 게 많지. 네. 그 과제를 올린 거야. 네. 만약에 이렇게 크리틱을 했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지. 다음 주까지 니네끼리 모여가지고 사례조사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얘기하자. 못 듣잖아. 네. 그러니까 니네 사례조사 해가지고 도에 올려라 이거. 그 말인 거고, 팀 프로젝트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완전 딱딱하게 뭐 양식을 무조건 지켜야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지금 양식이 올라온 건 양식대로 하고 네. 양식이 없는 건 양식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네. 니네가 회의록 쓰는 건 회의록 양식이 올라가 있잖아. 네, 그거는 있어요. 반드시 회의록 양식을 써야 돼. 네. 근데 내가 보고서를 내라고 했지. 사례조사 보고서 써라. 네. 그 보고서에 내가 양식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거는 PPT 뭐 그래, 나. 양식이 없잖아. 네.
그럼 니네 맘대로 양식을 만들지. 그러면은 그 도어에 올리는 건 PPT만 올리면 되는 건가? 사례 조사를 예로 들면. 그렇지. 사례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네. 사례 조사한 거 PPT에 넣었을 거 아니야. PPT만. PPT만 올리면 되지. 그럼 만약에- 뭘 더 올리냐? 만약에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도 같이 올리고. 그렇게.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올리는 게 아니라 회의록은 정해진 주차에만 올리면 되잖아. 정해져 있잖아. 회의록 올려야 되는 거 회의록 5개, 결과 보고서 하나 해서 총 6개가 정해져 있잖아. 네. 그럼 정해진 거에 넣으면 돼. 회의는 네. 니네가 팀 프로젝트 하는 거에 최소 5회 이상 회의를 해야 돼. 네. 그리고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쓰는 거야. 네. 그거는 내가 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학교에 니네가 팀 프로젝트 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야. 네. 난 그거 필요 없어. 학교에서 필요해. 네. 그걸 니네가 내야 우리가 협동학습형이거든. 네. 콜라보 교육과정이 협동학습형이야. 네. 협동학습형을 하게 되면 니네가 성적 비율을 A를 50%까지 줄 수 있어. 만약에 콜라보 프로젝트에서 협동학습형을 안 하고 다른 걸 하잖아? 네. 그러면 A를 30%밖에 못 줘. 근데 설계가 6학점짜리인데 B 받고 싶어? C 받고 싶어? 최대한 A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니네가 A를 줘야 돼, 내가. 주고 싶어. 네.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된 협동학습형 수업을 해. 네. 그러면 학교 기준에 반드시 팀 프로젝트를 해야 돼. 팀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회의록 5번이랑 결과 보고서.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필수로 제출하라고 하는 과제야. 네. 그건 학교에 올리면 되는 거야. 그건 그거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받아야 되는 자료는 니네 크리틱 노트 그리고 니네 포트폴리오야. 그게 중요해. 학인증을 해야 되겠잖아, 우리는. 네. 학인증에 필요한 거는 포트폴리오야. 그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크리틱 노트. 네. 그래서 크리틱 노트는 크리틱 노트 양식이 정해진 거 외에 나머지는 양식이 없어. 네. 니네가 자유롭게 하면 돼.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는 그 매 학기마다 새로 쓰는 거죠. 그치. 몇 개마다. 니네가 학인증을 잘 받아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수업을 지금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네. 일단 다음 주에 한다라고 생각하고 니네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도면하고 개념 모형이야.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도면은 니네 과제할 때 했던 도면만큼 네. 디테일하게 지금 당장 못 그리잖아. 네. 그지? 당장 아직 그 정도까지 못 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덜 자세하게 그려. 예를 들면 도면을 니네가 그리면 니네가 사례 조사한 거 도면 그릴 때는 벽을 그리고 뭐 단열재가 있으면 단열재 표시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표시하고 뭐 하라고 한 게 많아. 가구 그리고 뭐 여기 재료 표시하고 뭐 이런 게 많아. 네. 이걸 다 하려 그러면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디테일한 거는 생략하고 300분의 1 정도 디테일로 그릴 거야. 300분의 1로 그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A3 사이즈에 맞춰서 그리는데 네. A3의 100분의 1 정도로 그리면 되는데 네. 스케일은 100분의 1인데 표현하는 디테일의 수준이 300분의 1 정도로 하면 돼. 네. 300분의 1이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적지. 네. 그 정도로 많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 네. 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부터 조금 잘 그리려고 노력은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마감까지. 네.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니네가 도면 그린 걸 가지고 판넬을 만들려고 그러면 분명 중간에 도면이 좀 바뀌겠지. 네. 도면이 바뀔 거니까 엄청 자세하게 그리지 말라는 거야. 바뀔 거니까. 그럼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바뀐 게 판넬에 이제 붙어야 되잖아. 네. 투지도도 붙어야 되잖아. 그걸 염두에 둬야 돼. 나중에 내가 그린 게 여기 붙을 거야. 생각하고 있어. 도면 따로, 판넬 따로 이렇게 작업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니네 엄청 고생하니까 네. 약간 최종 과제로 나가는 게 우리가 결국에는 최종 모형 만들고 패널 만드는
네. 그지? 염두에 두고 있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 러프한 수준의 도면을 그려오면 체크를 하겠지. 선생님이 뭐 도면을 이런 식으로 하고 모형도 보고 얘가 최종 모형 만들기 전에 연습 모형이니까 고쳐라, 바꿔라 얘기하겠지. 그런 정도로 크리틱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보면 돼.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놔. 나중에 도면 만들고 모형 만들어 올 때는 사진 찍어놔. 그래야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내가 자료로 다 집어넣을 수 있어. 나중에 그거 잃어버린 다음에는 방법이 없다. 미리미리 자료는 다 디지털화 시켜놔라. 나중에 그거는 학기 말에 내는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니네 졸업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 개인 작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이만한 걸 만들어. 어디서 쓰면 니네 취업할 때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나중에 5학년 돼도 보통 만드는데 지금 자료 잘 안 챙겨놓으면 5학년 돼가지고 취업 준비할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일이 많아.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거, 2학년 때 거는 자료가 거의 없어. 생각도 못했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 다음 3학년 때 거부터는 뭐 사진도 찍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있어.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1, 2학년 건 없고 3학년 것도 3, 4, 5학년 거 3년밖에 없어. 그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도 좀 빈약해져.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챙겨놔. 나중에 다 필요한 것들이. 오케이. 1점은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다. 그 마감이 5월 30일 맞죠? 마감? 네. 최종 마감 그 날짜가 5월 30일? 아닐걸? 아닌가? 9주 차에 마감이야.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9주 차에 끝나. 9주 차에 팀 프로젝트는 9주 차에 끝나는 거고 네. 니네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마 5월 29일까지인가 내가 해놨을 거야. 네네. 니네가 마감하자마자 보고서 내라 그러면 못 내니까 네. 기간을 늘려는 거지 마감일이 그때가 아니야. 늘 얘기하지만 9주 차에 끝난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 팀 프로젝트 할 시간이 별로 없어. 자, 끝. 고생했다.